네, 잘 습니다. 10월 학력평가 해설강 이제 3부에 오셨습니다. 저는 부자 탈출 전문가 세익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을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진짜 집중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제까지나 이것은 연습입니다. 연습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잘 분석하셔가지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율로 연습하셔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힘들게 오셨으니까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서 수능까지 남은 시간 얼마일까요? 이 강의를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성적 올릴 수 있을까?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해설 강의 처음 봤어. 그렇다면은 이 유형별로 푸는 법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것만 제대로 하셔도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고요. 등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유형을 딱 보고서 거기에 맞춤 전략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지금 제목입니다. 23번, 24번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죠. 22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요지, 그리고 주제, 제목, 얘네들은 글의 중심 내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제를 잡아주는 건데요.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주제를 잡아준 다음에 이 주제를 조금 더 압축해서 마치 어떤 책의 제목 같은 것처럼 조금 더 압축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요, 막연하게 슥 읽어 나가시면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제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와 주제는 다르죠. 소재는 어떤 글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것, 그게 이제 소재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계속 나와요. 떡볶이가 한 3-4번 나온다. 그러면 떡볶이에 대한 글이고 그거는 소재입니다. 근데 주제가 아니죠. 주제는 뭐냐?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합칩니다. 떡볶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소재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붙이면 그게 주제가 되고 얘를 조금 더 압축시키면은 제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읽으면서 뭐가 소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요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소재라는 거는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가볼게요. 이런 단어 잘 보이죠? The most innovative teams. 가장 혁신적인 팀들은요. 이런 팀들이라고 합니다.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이들은요. restructure이라고 해요.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를요. 정말로요.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반응해서 이런 뜻이니까 뭐에 반응합니까? unexpected, 예상치 못한 shift가 너무 중요한 단어죠.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변화. 수능 지문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environment, 환경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끊어준다면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가장 혁신적인 팀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그들은요, don't need,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혁신적인 팀을 받았고요. 이 혁신적인 팀들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하는 역할은 to tell them what to do. 뭘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은 뭔가 혁신적인 팀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Moreover 보는 순간 이야기 이어가죠. 게다가 they tend to, 그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form. 얘가 이제 여기서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사 얘도 중요하죠. spontaneously 하면은 자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spontaneous,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강제로 만들어지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팀들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이요. find each other, 서로를 찾아주면서 그룹이라고 하는 게 emerges, 나타난다. 딱 이제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럴 때 이 집단이, 그룹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혁신적인 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딱딱딱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대로 끝까지 갈까요?
그러면서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 근데 얘가요, improvise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동사거든요. improvise. 그 생각보다 수능 그 기출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improvise 하면은 즉흥적으로 연주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즈 연주 같은 게 좀 대표적으로 즉흥 연주로 되게 좀 유명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뭐 영화 한 장면 보면은 이렇게 뮤지션들이 만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같이 협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improvise라고 하는데 얘는 형용사잖아요. improvisational collaboration 하면은 즉흥적인 협업이네요. 콜라보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같이 일하는 거. 즉흥적 협업입니다. 누구의? Of the entire group. 전체 그룹에. 오케이. 전 그룹에서요. 즉흥적으로 협업을 하면은 translation 하고요. into가 나옵니다.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얘가 원래는 번역하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특정 언어가 없습니다. 그럼 번역이 아니고요. 뭐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얘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간 느낌 비슷하죠? 번역하는 거랑 바꾸는 거랑. 뭐를요? 이 개별적인 창의성의 순간을 집단의 혁신의 순간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즉흥적으로 딱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비슷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즉흥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어떤 혁신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죠. 개별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순간 팍 이렇게 집단적인 혁신이 되는 것이다. 자, 계속 갑니다. allowing, 허용하는 건데요. 스페이스가 여지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공간의 개념으로 여지를 허용하는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요? 이러한 스스로 조직되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 출현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네요. 이렇게 스스로 조직되는 그 어떤 등장이, 조직의 등장을 말하겠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대요. 그래요? 자, 이야기의 흐름이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어떤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런 여지가 만들어지고 허용되는 게 되게 어렵대요. 누구한테요? 많은 매니저들에게요. 왜요?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Because 왜냐하면은요. The outcome, 결과를 말하죠. 결과는요. isn't controlled. 통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그 관리팀에 이 단어도 조금 어렵죠. 어젠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회의할 때의 그 의제를 말합니다. 논의할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계획된 일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관리팀의 이 일정, 그거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요. 그리고 따라서 근데 사실 요거 해석이 별로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혁신적 조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막 또 허용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하네요. 그럼 좀 쉽게 정리하면 이게 되게 좋아요. 그죠? 딱 읽어봐도 좋죠? 근데 이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거 허용하는 게 좀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의 간부들이네요. 비즈니스 executive들은요. like to start,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with the big picture.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초에 큰 계획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목표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서 work out the details 하면은 세부 사항을 이제 작업을 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한대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죠. 먼저 목표를 딱 잡아요. 빅픽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게 뭐만 이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즉흥적인 혁신, 요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은 것들이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사 수거고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깥쪽이네. 공식적인 조직의 바깥쪽에서 일어난대요. 오케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에서는 별로 이런 혁신 조직을 일어나는 것을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것들, 즉흥적인 혁신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좀 딱딱한 공식적인 조직 바깥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에 딱딱한 공식 조직이 있는데 요거 밖에서 얘네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즉흥적인 혁신에서요, 오늘의 이제 소재가 맞다, 그쵸? 지금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여가지고 맘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 혁신에서요, 팀들은요, start 시작합니다. with the details. 세부적인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빅픽처로 나아간다. 자, 근데 요거 이해는 잘 하셔야 되는 게, 위에서 빅픽처라는 단어를 한번 만나봤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 단어는 얘랑 연결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썼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빅픽처 먼저 디테일이 그 다음이죠.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디테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큰 그림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과 요 혁신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오케이.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고, It's riskier.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조직이 말하는 방식을,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먼저 디테일한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부적인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계획,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riskier. 좀 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덜 효율적입니다. Less efficient. 근데 이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 성공적인 혁신이 emerges, 일어나고 발생할 때요, it's often, 그것은 종종 very surprising, 굉장히 놀랍고요, imaginative, 아주 독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저건 깔아주는 이야기고요. 항상 벗담을 봐야지. 근데 저게 위험하고 효율적이지 않지만, 덜 효율적이지만 이게 한번 터지면 굉장히 놀랍고 대단히 독창적인 게 나온다 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끝이 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은 어떻게 좀 요약을 하면은 좋을까요?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즉흥적인 협업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뭐 그런 얘기들로 쭉 전개가 되고, 중간에는 이제 좀 딱딱한 공식적인 어떤 조직인 기업, 이들과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 마무리는 근데 얘네들의 일하는 방식이 참 좋다. 조금 위험하고 덜 효율적이지만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사실 요 이야기들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제목으로 만들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 정도 해석이 되면은 틀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해석을 했지만 대충 해석을 해 나가시더라도 항상 뭘 생각하시라고요? 소재를 머릿속에 잡아요. 계속 혁신적인 조직, 그들이 하는 어떤 즉흥적인 협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뭐예요? 되게 좋다. 그걸로 되게 독창적인 일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느낌을 항상 잡아주시라고요. 이게 안 되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되게 이상한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이제 막판이가 할 얘기 다 해야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보통 오답 보기를 만들 때요, 본문에 있는 어떤 X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3번에 X 이용해서 아무 말이나 만들어요. 여기서 Y라는 단어 가져와가지고요, 5번에 그럴듯하게 Y가 들어간 어떤 보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재와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충 읽다가 눈에 익은 걸로 대충 답해버리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여긴 적어도 이 혁신적인 조직, 또 그들이 하는 일 되게 좋다 이런 느낌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혁신의 시작은 뭐라고요? 리더의 빅픽처를 입어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사실 이들은 리더도 필요가 없고, 그죠? 혁신적인 팀은. 게다가 빅픽처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들은 디테일로 시작해서 빅픽처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주제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있었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혁신의 굉장히 챌린지다. 어려운 점이다. 난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위에 있는 단어 가지고 장난쳤죠. conflicting ideas, 상충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은요, 궁극적인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디어가 부딪히면 혁신 간다? 혁신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죠. weakness, 약점이 있어.
뭐에? 이 즉흥적인 팀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요? 긴급 상황에서는 이들도 뭔가 약점이 있다. 그런 말은 안 했죠. 긴급 상황 이런 말 안 했습니다. improvised innovation 이 즉흥적인 그 혁신은요, emerges 나타납니다. 뭘로부터요? From the bottom up이래요. 이거 답 맞추셨나요 혹시?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bottom up이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다른 말로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세부적인 거에서부터 빅픽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빅픽처에서 세부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탑다운이라고 하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세부적인 것부터 목표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즉흥적인 혁신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게 요게 이들에 대해서 같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의 특징을 이렇게 결합해서 지금 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요. 좀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해가지고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 했는데 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답하셨다면 여러분들 마지막에서는 반드시 소재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 글쓴이의 생각, 요거 합쳐주세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 6번, 7번, 8번은 정말 초스피드로 가야 되는 구간인 거 아시죠? 이거는요, 스피드 싸움입니다. 얘네들은 거의 다 맞춥니다. 근데 이 네 문제를 누가 빨리 푸느냐 싸움입니다. 왜 빨리 풀어야 돼요? 29번부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벌어야죠. 요 녀석들은 이제 빨리 그래프를 보고 나서요, 밑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복습을 하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여기 밑에 있는 표현이 그렇게 지나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아마 답 맞추셨을 건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웨이 그래프는요, 뭘 보여줍니까? 이 퍼센티지인데요. 이 사람들 퍼센티지고요. 6개의 나라입니다. 6개의 나라들이 있고, 이 사람들 뭐라 말했습니까? 후에 수식을 받으면서 그들이요, 돈을 썼다 이겁니다. 어디다가요? 어떤 전문적인 트레이닝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2월이고요.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해가지고 요까지네요. 언제까지? 2021년 3월까지 요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1번 갑니다. 차이나, 중국입니다. 이들은요,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복습하실 때에도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는가 봐봐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최상급.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 응답자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 카테고리에서요. 모든 세계 항목에서요. 중국이 이 모든 거에서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제일 많은 거 맞아요. 이 지금 각각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18, 7, 12도 맞기 때문에 맞고, 1번은 정말 맞는 경우가 많죠. 요거 정답 좀 밑에 쪽에 있는 경향이 있죠. 2번 같습니다. 스페인으로 왔습니다. 스페인 여기서요. The number of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잡고 갈게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숫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의 수고요. 뭐라 말했습니까? 그들이요, 온라인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게 말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17인데 17은요. 자, 요거 보셔야 됩니다. Was more than 4 times.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배수 표현이죠. more than 4 times 하면 4 times가 곱하기 4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건데요. 4배가 더 넘는다는 겁니다. 뭐보다요? 이거 뭐예요? 그들이 이제 trained by personal business life coach입니다. personal business life coach 두 번째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갑니다. 4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물어보는 겁니까? 17이라는 게 4를 4 곱하기 4보다 더 많은 거 맞아요? 4 곱하기 4, 16이니까 그게 more than 4 times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아주 뭐 초보적인 그런 계산이었고요. 2번은 뭘 물어봤다? 배수사 물어봤다. 배수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3번은 뭘 물어봤을까요? The percentage of people, 이런 사람들의 percentage인데요.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Personal business life coaches, 여기잖아. 두 번째 거잖아요. 이게요, all the same, 다 똑같았어. 어디서요? 스위tzerland랑 Germany랑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에서요. 얘네들이잖아요. 요렇게잖아요. 지금 이 333이 똑같다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건 어려운 표현 없습니다. 시간 끄는 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답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입니다.
딱 보이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combined 아니? 혹시 모르니? 그럼 틀려. 이런 거죠. combined. combine이 결합하답니다. combine A with B라는 표현이 많이 있고 이제 combination이라는 명사. 그 왜 피자의 combination 하면은 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느낌. 결합된 percentage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더하기 하라는 거죠. 뭘 더할까요? 모든 세 개 캐러고리를 더합니다. 어디서요? 독일에서요. 그럼 요 세 개를 더하라는 겁니다. 9 더하기 3 더하기 4는 16이네요. 이게요. same as 똑같았대요. 어디요? 영국이랑 똑같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더하기 이거 또 하라는 거잖아요. 8 더하기 3 더하기 5는 16 똑같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죠. 4번 보기가 좀 길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참 많은 경우에 보기가 엄청 길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의 정보가 끝났죠. 그리고 but 하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한 보기 안에서 하나는 맞는데 나머지 하나가 틀려서 얘가 결국에는 틀리는 경우가 참 많다. 이 4번이 이제 사실 우리 눈치 작전으로도 또 얘기하네. 요거 아마 틀렸을 거야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지금 Germany의 사람의 percentage인데 여기입니다. 여전히 who spend money 어디다 썼어요? individual courses, classes 세 번째 거네요. 4마라는 거네요. 이거는요. was higher than 더 높았대요. 영국의 그거보다 높았대요. 이거 두 개 보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 4랑 5를 보는데 4가 5보다 지금 higher than 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표현은 쉽고 시간은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4가 5보다 많다고 하니 넌 틀렸다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에서 시간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통 답이 좀 3, 4, 5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내려가다가 4번에 뭐 이렇게 많아? 두 가지 얘기하네? 이건 맞아. 그럼 이제 이거는 좀 의심을 하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틀렸어. 그럼 이제 됐고 5번만 확인하면 되죠. 5번 갑니다. 6개의 나라들 중에서요. 이들 중에서요. 프랑스 마지막 이거. 여기가 보여줬습니다. The smallest percentage. 가장 적은 percentage 보여줬습니다. 둘 다 해서요. 온라인 트레이닝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personal business life coach도 그렇고요.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를 보라는 건데 요거도 제일 적은 거 맞고 요거도 제일 적은 거 맞고 마지막까지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 끝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이거 푸실 때에는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해드렸죠. 이거 실제 풀 때에는 정말로 20초 안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 26, 7, 8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요. 실전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요. 누군지 모르시죠? 도로티 러비니아 브라운인가요? 몰라요. 모르면은 밑에 보기를 한번 싹 읽어봅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정기문에 나왔을 법한 그런 이제 업적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죠? 흑인 여성분이고요. 여기 뭐 장학금도 받으셨고 의사 하시다가 주의회 의원까지 하셨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 어떻게 풀어요? 다 해석해요? 아니요. 1번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외과 의사가 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그게 어디 있는지 빨리 찾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싹 봤더니 여기에 1번 바로 보이죠?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미국 남부에서요. 뭐가 됐습니까? surgeon이라는 단어는 체크할게요. 외과 의사를 surgeon이라고 합니다. 1번 맞죠? 2번 갑니다. 유아할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오케이. infant 보니까 이게 유아구나. 매칭되고요. 유아 때 그녀는요 어디 놓아졌습니까? orphanage. 얘가 뭐겠어요? 고아원에 이제 두어진 겁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겁니다. 2번도 맞아. 그럼 3번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장학금 받고요. 고유명사라고 하죠. 요런 거. 학교 이름. 대문자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보이면 완전 땡큐죠. 바로 찾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녀가요. won a scholarship. 단어 이거 보면 다 생각나시죠? 밑에 거랑 매칭하면 이게 장학금 아닙니까? 장학금 받고서 베넷 컬리지에 갔습니다. 맞고 4번에 뉴욕의 할렘병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찾으러 갈 겁니다. 할렘이라는 고유명사 찾으러 갑니다. 여기 바로 보이네요. 요거 지금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길어요. 봤더니 그녀의 이제 인턴 과정은요 수행이 됐습니다. 어디서 수행이 됐습니까? 뉴욕의 할렘 병원에서요. 근데
거기서요, 그녀가요, encounter, 마주하게 되는 거죠. gender resistance, 어떤 성별에 따른 어떤 저항, 그러니까 어떤 성별 때문에 좀 차별 같은 걸 받은 겁니다.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denied가 뭡니까? deny. 부인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지던스 가정을 안 해준 거예요. 뭐로서? 외과 의사로서. 그러니까 여기를 합쳐보면 외과 의사 과정을 마치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가 않고요. 5번으로 바로 갑니다. 숫자 나와도 너무 좋아요. 1966 숫자 보이시죠? 그럼 바로 시선 내려주시면 숫자 어디 있습니까? 1966 여기 딱 보면은 1966?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딱 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4번이랑 5번이랑 약간 간격이 있죠. 그럼 요만큼을 실전에서는 해석을 스킵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막 연습할 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이거 한 문장 다 연습하고 이거 막 연습하고 싶어요. 좀 꼼꼼하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빈칸 지문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런 지문보다도 빈칸 지문 같은 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단어도 공부할 역량가가 높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실전 풀이 위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이만큼 안 읽으면 적어도 그래도 몇 초는 벌죠.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1966년이었습니다. 그녀가 됐네요. 첫 번째 African American, 이제 흑인을 African American이라고 하죠. 그 여성이 됐고요. 선출이 됐습니다. 뭘로 선출됐습니까? 이 테네시 스테이트의 legislature. 저거 잘 모르잖아요. legislature. 근데 저게 뭐겠어요? 저게 사실 단어 뜻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 입법부라던가 주의회 이런 뜻인데 잘 안 쓰이죠, 우리가. 근데 얘가 지금 밑에 거 봤더니 주의회 의원이겠다. 설마 이 단어가 여기서 벗어나는 의미라서 틀리게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했는데 안 했다고 하거나 갔는데 안 갔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저런 단어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까 확인했으니까 5번 그래 요거 맞겠지 가는 거고 저 단어의 뜻은 뭐 주의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아까 레지던트 과정 마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4번에 체크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27번, 8번. 요거는 복습하실 때는요. 한 번 정도 그래도 들으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실용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모르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연회비라던가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주차 요금이라던가 벌금이라던가 참가 작품이라던가 출품작이라던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 또 나중에 이게 또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실용적 표현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전 똑같습니다. 1번 보기 먼저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을 건데요. 30명이 넘는 단어. 그럼 여기 30이라는 숫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넘어갔더니요. 30 여기 있네요. 30명이 넘는 단원으로 be composed of 이게 이제 뭐뭐로 구성되답니다. 요거는 단어를 좀 익혀주시면 좋아요. 독해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 커뮤니티 코러스는요 30명이 넘는 단원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2번은 뭐라 그럽니까? 모차르트 어디 있습니까? 모차르트 여기 있는데 모차르트를 포함한 composers 작곡가들이죠. 그들에 의한 다양한 음악들을 노래합니다. 요게 2번. 요거 1번. 2번도 맞네. 3번. 오디션 안 돼? 오디션. 아이고야, no audition입니다. no audition. audition은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요. 3번 정답 됐고 4번 봅니다. 4번 밑에 싹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리허설 한다 돼 있습니다. 리허설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 4번. 리허설은요. conduct라는 단어 체크합니다. 실시하답니다. 요거 많이 나와요. 이 리허설은 실시가 됩니다. once a week.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맞네요. 연회비 요거 체크할게요. 요런 단어 혹시나 모르면 공부해 두시라는 거예요. annual 하면은 매년의 연간의 이런 뜻이고요. 연례의 membership fee가 요게 이제 회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회비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연회비가 70달러입니다. 요게 이제 5번 맞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오디션 실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체크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숨도 쉬지 말고 빠르게 갑니다. 28번. 이번엔 일치하는 거죠. 1번 봅니다.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걷습니까?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1시간. 1시간 걸어요. 근데 뒤에 뭐라 돼 있어요? freaking stop sig이에요.
frequent stop이 뭐예요? 자주 멈추는 거예요. 자주 멈추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수월하게. 그래서 1번은 일치하지가 않네요. 우리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에 뭐라 돼 있습니까? 매주 일요일 오후에 2차례 진행된다. 시간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available 이용 가능한 건데요. 이 스케줄이 지금 오전이지 않습니까? AM 하면은 오전이 오전, 오후가 아니고 오전이다. 그래서 2번도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원 방문자 센터에서 출발하나요? 여기 있네요. 그 걷는 행사가요.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요게 공원 이름이고 방문자 센터네. 3번 일치하네요. 4번 뭐라 돼 있습니까? 예약 없이. 예약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예약 어디 있을까요?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약, reservation이잖아요. 4번 여기 있고요. 이 걷는 행사가요. 이용 가능하십니다. by reservation only. 오직 예약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일치하지가 않고요. 5번에 그룹표 참여 인원의 제한 없어요. 여기 숫자 적혀 있는데 그룹 사이즈는요. is limited. 제한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요? 15명의 participant. 참가자 이런 뜻이죠. 참가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고 나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답 몇 번 하셨어요? 3번. 방문자 센터에서 출발한다. 요거 빼고는 다 틀렸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29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검승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형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법입니다. 어법은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란 기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기출에서 다루는 어법의 범위가 딱 있습니다. 약간 울타리처럼 기출에서 다루고 있는 어법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벗어난 것들은 지금 출제가 철저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 5년치 기출을 싹 한번 분석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늘 출제된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동사, 수일치, 병렬, 뭐 분사, 관계대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대동사 이렇게 제가 막 외울 만큼 맨날 나온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리셨다면 이거 기출 분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에 대해서 반드시 어법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뭐 파이널 강좌 EBS에서 제공하는 제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법 기출 문제 EBSI에서 기출 문제 딱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법 문제만 좀 뽑으셔가지고 풀어도 거기 이제 해설 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어법이 이 정도를 틀렸다. 이 29번 틀렸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기출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어법은 내 독해 실력과 상관없이 모르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출을 잡아라. 제가 포인트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용도 좀 재밌더라고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dictionary definition 이게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은 anth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어디서 봤더라?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national을 붙이면은 내셔널이 나라의잖아요. 그래서 내셔널 앤썸 하면은 그게 애국가예요. 그럴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애국가 그 한 나라의 이제 노래를 뭐라고 영어로 하느냐? 내셔널 앤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앤썸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뭐 찬가라고 하죠. 뭔가를 좀 찬양하면서 응원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 anthem이라고 하는 것은요. both가 나오네요. 뭐 둘 다라는 건데요. and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맞고 얘도 맞다라는 건데 첫 번째 건 뭐냐? 충성심이죠. loyalty 하면 충성심의 어떤 노래다라는 겁니다. 찬가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종종 누구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얘는 주로 이제 애국가 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sacred, 신성한입니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 신성한 음악의 한 곡이다라는 거죠. 둘 다라는 겁니다. anthem은 그런 겁니다. anthem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콤마 찍고서 이게요. definitions 이런 정의들인데 앞에서 내린 이런 정의들이 어떤 정의들이냐면은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얘가요 둘 다 applicable 적용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이 스포츠라는 맥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애국가 느낌이라면은 요게 스포츠라는 맥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장르는요 dominated 두드러집니다.
although 뭐에도 불구하고요. not exclusively 사이에 꼈네요. 이게 이제 완전 독점적으로거든요. 독점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뭐에 의해서요? 풋볼, 축구에 의해서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축구의 응원가가 되게 많죠. 예, 축구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농구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 축구 팬들이 되게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응원을 하죠. 그러니까 축구에 의해서 독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has produced 제공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뭐를요? 다수의 a number는 다수의거든요. 다수의 사례들을 만들어냈고요. 자, 1번 딱 보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중국집 가면 뭐 먹습니까? 보통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죠. 문법 문제 하면은 이게 짜장면이자 이게 짬뽕입니다. 맨날 나오는 거. that, what, where, which 뭐 이런 애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맨날 나와서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 아닙니까? 관계부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관계사랑 의문사랑 접속사랑 얘네들이 다 뭉쳐서 서로 이제 나오는 애들인데 요거는요 왼쪽에는요 명사가 있을 수 있고 뻔한 명사일 때는 생략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특징 오른쪽 문장이 완전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요 that이든 what이든 뭐 which든 완전 불완전의 개념을 딱 꿰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완전해야 되거든요. 어디가 완전해야 되냐면은 popular songs, 인기 있는 노래가요. become 됩니다. synonymous with, 밀접한 연관 가지게 됩니다. 그 클럽이랑요. 그러면서 얘네들이요. 요렇게 연결되죠. 아주 열정적으로 adopted, 받아들여집니다. 그 팬들에 의해서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돼서 완전하면 where이 지금 맞거든요. 이거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자, 요거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혹시나 난 아직 기출을 다 보지 못했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완전 불완전 따질 때는요. 불완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 경우 그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이 주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불완전하네 라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문장에요.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어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드물게 있어요. 세 번째 정말 많은 경우입니다. 얘는 괄호 칠게요. 많지 않아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뭐야 왜 없어? 라고 하면서 불완전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많지 않아요. 전치사로 끝나면 안 돼요, 문장이.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가다가 with 이러면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거 뭐야? 여기 뒤에 마지막에 명사나 대명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네, 불완전하네. 요렇게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요게 불완전의 4가지 조건인데 보어 조건은 사실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거의 한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불완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겁니다. 얘를 봤어요. 주어가 있죠. 인기 있는 노래들 주어가 있어. 동사가 become이네요. 그럼 이제 기초문법이 된 친구들은 become은 목적어가 필요한 애가 아니고요. 뒤에 이제 보어가 필요한데 요렇게 자리를 얘가 채우고 있죠.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다. 해서 이 자리가 다 찼고요. 마지막까지도 가봤는데 여기에 뭐 전치사로 끝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문장인 것이고 그래서 이 where는 맞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이제 명사랑도 잘 어울려야 되는데 where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공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가 벌어질 수 있는 애들은 다 된다고요. 예시라는 것들도요. 그 예시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 안에서 막 이런 일들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공감감이 있는 애기 때문에 where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1번은 아니긴 한데 잘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엄청 수상한 애들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실수를 안 해야 되냐면은 근거 없이 너 생긴 게 좀 답 같다. 너 좀 수상해 하면서 이게 답하시면 안 돼요. 완전 불완전의 개념 요거 딱 적어 놓으시고 주어가 있는지 목적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안 끝났는지 요거 반드시 판단해 보시고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무난하게는 수능에서도 그냥 제 추측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밑줄 하나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워낙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서, 그러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 되게 무난하잖아요. 무난한 선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분히 또 무난하게 이렇게 문제로 답으로 될 수도 있고, 요게 수상하니까 한번 꼬아서 다른 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유력하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유력하다고 자꾸 강조드리냐면은 이 보기 중에도요, 보기로는 많이 나오는데 답의 가능성이 많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답의 가능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ore than this, 이거보다 더요. They are often spontaneous expressions of loyalty. 그것들은요, 종종 충성심의 자발적인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나 충성심의 자발적인 표현이고요.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은, 요 사람에 따르면요, have reached, 도달했습니다. The level of something, 무언가의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얘는 지금 뭐를 장난친 거냐면은, 뭐 분석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틀렸거든요. 어쨌든 틀렸는데, 아마도 출제를 하셨을 때에는 이 문장이 살짝쿵 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 구조 좀 헷갈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처럼 보여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뭐 주어 동사 대충 해가지고 맞는 것처럼 보이라는 건데, 이제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얘가 피피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거 분사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현재 분사와의 우리가 차이, 요거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이런 애들은 분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지만 어쨌든 틀렸어요. 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동사 파트고 뭔가의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이 지역의 예술 형태에 접근하는 어떤 것이라고 해서 지금 괄호친 부분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동사가 절대 아니고, 그렇다면 꾸며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분사 문제로 접근할게요. 분사로. 이 2번을 분사로 접근하면 얘도 수능이 좋아하는 기출 포인트 탑5 안에 듭니다. 분사는 철저하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너 ing 쓸래? pp 쓸래?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요거 물어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요거요, ing를 쓰려면은요,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PP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이끌 수 없는 경우가 95%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는 건 항상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뒤에 명사가 보이면은요, 그게 이제 얘가 능동태가 되면서 이게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를 이끌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뒤에 명사가 보이죠. 지역의 예술 형태라는 명사가 보이잖아요. 명사가 보이면 요게 ing 꼴이 되면서 실제 해석도 이게 목적으로 되죠. 지역의 예술 형태에 접근하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떼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ing 꼴로 approaching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매력의 요소네요. 무엇에? 그런 이제 스포츠 노래의 강력한 매력의 요소는 주어가 엄청 길죠. 그리고 나오는 3번 포인트 뭐다? 3번 포인트 수일치입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약간 그 옛날에 저 막 90년대 때 그 인기 그룹 뭐 H.O.T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과거에 제일 잘 나갔던 문법 포인트예요. 요즘은 요게 답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그래도 늘 나옵니다. 늘 나와요. 주어가 단수란 소리잖아요. 근데 주어가 엄청 길어요. 얘 진짜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실제 물어보는 것은 of 기준으로 뒤에 것에 앞에 거기 때문에 요거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strong element, 요소가, 저 강력한 요소가 단수기 때문에 is랑 연결되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A of B가 주어에 있으면은 주어는 A다. 단 어떤 경우만 빼고 주어가 만약에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
뭐 some of나 most of나 percentage나 뭐 이런 분수 같은 애들은 그거는 아니고 그때는 B를 봐야 되고 무난한 명사라면은 요거는 A를 봐주시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맞아요. 강력한 요소는 뭡니까? 그것들은요 feature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노래되는 그런 코러스들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팬들이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소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합니다. 그 팀의 퍼포먼스에서요. 그리고 4번에 as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접속사 성격인데요. 이게 은근히 한 번씩 나오는데 얘가 답된 경우는 기출에서는 없습니다. 밑줄은 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리면 그 as 아니면 뭐냐 뭐 다른 접속사라는 소리인데 그런 식으로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as는 밑줄 사례는 많지만 답이 되었던 적은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요거는 조금 의심을 덜하면서 봤더니 역시나 맞아. 왜냐하면은요 그것은요 그 팬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형식 썼네요. 팬의 존재를 더 tangible하게 더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접속사 as가 뒤에 문장 오면서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as도 맞고 5번 확인하면 되죠. 그 대중문화의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대중문화는 can be said 이렇게 말해질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can be said to 부정사 연결되지요.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display 보여준다고요. 어떤 즐거움이라던가 아니면 감정의 excess, 과잉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대조됩니다. 뭐랑 대조되냐면은 조금 지배적인 문화인데요. 그것은요, tends to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spectable 좀 품이 있는 미적인 어떤 거리나 어떤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 이렇게 문화라고 하면은 약간 좀 품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거는 약간 거리를 두고서 약간 좀 통제를 하면서 감정도 차분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미술관에서 약간 미술 작품 보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거랑 대조적으로 이거는 감정 과잉 막 이런 것들을 이런 문화에서는 또 보여주더라라는 어떤 문화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문법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울 거 없었고요. 늘 나오던 데서 나왔고 결국에는 분사, 현재 분사로 고쳐주는 2번이 답이었다. 기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30번으로 갑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좀 글이 쉽지가 않습니다. equilibrium, 어떤 균형 상태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글이 좀 어려웠는데 어휘 문제 푸는 방법. 어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도 주제 파악하면은 글이 잘 읽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2번이 답이야. 틀렸어. 그러면은 이게 답은 2번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이면은 왜 이게 답이겠어요? 근처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얘가 다른 단어였을 거잖아요. 그 단어가 돼야만 하는 근거가 지문 안에 있고요. 보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확실한 근거를 잡아서 푼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은 당연히 하면서 읽어야 뭔 소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4번이 답이야. 그러면 그 근처에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오케이 넌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요. 가보죠. 근데 이 얘기 어렵게 보자면 한없이 어려운 얘기고요. 쉽게 보자면 첫 문장이 주제예요. How people behave. 이게 주어네요. 주어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종종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습니까? What others do.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이거에 달려 있대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합니까? 나 혼자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은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시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바로 예시가 나오니까. 만약에요, 남들의 다른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요. Leave for work 하면 이제 일하러 떠나는 거 출근하는 거거든요.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면은요, 유리할 거래요. 어드밴티지가 이제 유리한 거죠. 뭐가? 이게 근거네. 1번의 근거는 이거잖아요. 남들 아침 8시에 출근할 때 나 6시에 출근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거 맞죠? 길 안 막히니까. Even if that is really too early from my point of view. 뭐 심지어는 그게 뭐 너무 내 관점에서는 이른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6시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나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균형 상태라고 하는 equilibrium 밑에 있습니다. 어떤 균형이 딱 잡혀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flows는 지금 어떤 교통이나 그런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통상의 흐름은요. stabilize. 요거 사실은 요렇게만 연결해도 연결됩니다. 균형 상태입니다. 그럼 흐름이 stabilize 안정화됐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균형 상태인데 안정화돼 있죠. 딱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요. 흐름은 딱 이제 안정화가 돼 있고 so that 그래가지고요.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은요. make the best trade-off. trade-off가 이제 균형이거든요. 최고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까?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들의 이상적인 스케줄이랑 그리고 congestion, 이 교통체증을 conges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통체증입니다. 그들이 suffer, 겪게 되는 거예요. commute가 이제 통근하는 거거든요. 출근하는 거. 그들의 출근길에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이제 교통체증, 그거 사이에 아주 최고의 균형을 그들은 이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 상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벌써 균형 상태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내 행동이 이제 섞이게 되면서 그게 뭔가 지금 균형이 맞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 making such choices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요. agent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행위자를 말합니다. 행위자. 어떤 행위라는 행위자는요. seek to 동사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고자 합니다. differentiate 딱 봐도 느낌 오시죠? different에서 온 거잖아요. 이 차이를 두는 겁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요. 누구랑? 다른 사람 행동이랑 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들 8시 갈 때 나 6시 가면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들이랑 내가 조금 다른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 첫 번째 사례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남들이랑 조금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함을 가져오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남들 다 이렇게 할 때 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요. on other occasions 다른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거 예시 2죠. 예시 2.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요. 행위자는요.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with coordination. 이 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조정하는 게 힘들어. 무슨 상황입니까? They would like to choose. 그들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To behave the same way as others. 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얘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번이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두 번째 예시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선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는 남들 하는 대로 할까?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사례니까 3번은 다르게 그리고 그 밑에 얘기는 남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때가 있대요. 뭐 어떤 때입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친절해 나름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요. 나의 동료 시민들의 대부분이요. did not pay. 지불을 안 했네. 뭐 지불 안 했어요? 그들의 파킹 티켓. 주차 티켓은요 벌금 같은 거 받은 거예요. 우리 왜 티켓 끊었다 그러거든요. 뭐 잘못해가지고 위반해가지고요 주차였던 위반 요금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거 지불을 안 했네. 동료들 대부분이. 그럼 there would be 그럼 뭐가 있습니까? 불운하게도 강력한 압박이 있을 겁니다. 뭐에 대한 압박입니까? 밑에 나오죠. amnesty 사면. for such offenders. 그렇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주차 티켓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요. 사면해 주는 게 뭐예요? 벌을 면해 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왜? 대다수가 이제 파킹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 지금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에 대한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상황을 which로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increase 할 것이다. 증가시켜요. my incentive. 나 어떤 동기인데요. to pay my parking tickets to. 나도 역시 또한 주차 티켓을 지금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인센티브를 increase 증가시킨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다 사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돈 내야지 이러고 싶어진다고요? 틀렸잖아요. decrease겠죠. 줄어드는 게 거겠죠. 왜 남들 지금 다 주차 위반한 사람들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막 돈 내고 싶은 욕구가 커져요? 그런 동기가 막 커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의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요약되면은 내가 남들과 같이 가고 싶을 때가 또 있다라는 거죠. 자, there may be multiple equilibria. 이게 이제 복수형이죠. 다수의 어떤 균형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두 개의 otherwise는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identical 동일했을 사회는요. adopt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다른 행동의 패턴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상태 때문에 우리가 행동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뭐 때로는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또 때로는 또 남들과 같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작용들 때문에 이런 게 없었더라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회들이 그건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제 그랬을 사회가 이런 어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균형 상태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지가 않고요. 이 사회들이 좀 다른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요거는 요거 요 예시만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충분히 답으로 갈 수 있는 거였죠. 우리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이게 정신만 차리면 산다처럼 어휘 문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처를 봐요. 위든 밑이든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를 반이어로 바꾸신 거거든요. 출제하시는 분께서, 출제진께서. 그러면 근거를 막 주어 모아. 그래서 얘니까 남들 돈 안 내. 그럼 나는 내고 싶어져? 나는 안 내고 싶겠지. 그리고 또 반이어야 냄새가 확 나죠. 철저하게 반이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답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우리 31번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빈칸입니다. 빈칸 푸는 법.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빈칸 무려 4문제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들은 다 자신 있게 푸실 거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은 다 풀고 나서 누가 남느냐?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법에 좀 약하다면 어법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어휘, 장문. 뭐 다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적을 거예요. 41번 문제. 42번이죠. 죄송해요. 42번 문제. 그 장문에서 요즘 이제 어휘 찾는 거 나오죠. 요런 애들이 남게 될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얼마를 더 맞추느냐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요거 4문제, 이거 2문제, 이거 2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빅3를 잡아버리면은 다른 어떤 애들보다도 시간 대비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자 이겁니다. 빈칸 어떻게 풉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순서 삽입이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는 훨씬 좋습니다. 왜? 지문의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해석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전략 짜서 딱 푸시면 정말 금방 맞출 수가 있고요. 빈칸은 그래도 약간 축구로 따지면은 왜 브라질이 항상 잘하지 않습니까? 브라질, 이탈리아, 월드컵에 관심 있는 친구들 전통에 강화하면 그들이고 그들 웬만하면 볼을 잘 차죠. 축구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빈칸도 이 웬만하면 어렵습니다. 지문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기본적으로 출제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빈칸을 뚫었습니다. 얘 지금 밑에쯤에 요쯤에 이렇게 뚫었다고 했죠. 요쯤에 쓱 뚫었습니다. 한 단어를 뚫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뚫었을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지문에 얘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위든 밑이든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거 믿고 뚫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알아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서 사실은 벌써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해석이 된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근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2단계입니다. 이 2단계요. 딱 요 2단계입니다. 해석이 되고 거기서 그 근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들으면서 너무 뭐 특별하지 않고 비법도 아니고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출제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 지문은 어렵습니다.
학술적인 지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제 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빈칸은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돼야 됩니다. 워낙에 어려워요. 워낙에 어려워서 뭐 또 요령 이런 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주제 최대한 알아낼 거고요.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빈칸 메꿀 겁니다. 주제를 못 잡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답률 70% 이상짜리 빈칸 문제 보잖아요. 정답이 진짜 완전 정답과 반대 얘기에 막 선배들 막 답하고 막 이랬어요. 왜? 주제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내용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빈칸 밑에 보기 보면서 말되는 거 집어넣는데 그게 제일 위험해요. 반드시 해석을 조금이라도 더해가지고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소재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이 보세요. 딱 첫 화면만 봐도 지금 lyric이라고 하는 게 가사죠. 노래 가사 할 때 가사. 가사가 지금 눈에 띄죠. 이런 게 소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글에서 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찾으면 되거든요. 가사를 쓴다는 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미를 형성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근데 이제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요. 수식을 받으면서 which 다음에 지금 컴마가 들어왔죠. 만약에 남겨졌더라면 뭐라고요? 인스트루멘탈 뮤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가사가 없는 어떤 기악곡, 악기로만 연주되는 곡을 말하거든요. 요거의 특징은 가사가 없어. 얘가 없어. 그렇게 남겨졌더라면은 되게 undefined 하면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남았을, 유지되었을 그런 뭔가에서부터 가사를 쓰는 건 뭐 한다고요? 의미 형성이래. 느낌 확 오는데 이거 주제 아닙니까 이거? 가사가 이 지문에서는 뭐다? 노래 가사. 노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들이 그거는 의미를 형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사 없었으면은 이게 되게 불명확했을 텐데 가사 붙이면은 의미가 딱 형성이 된대. 그러면서 이게 표현의 수준의 변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미가 형성이 되니까 표현 수준이 좀 더 달라지겠죠. 자, 그것이 하나 이유라고 합니다. 이제 곡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요. lyrics, 가사가요. seem to be the hardest word, 가장 어려운 단어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얘가 의미를 형성하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쓴다라는 거는 함부로 쓸 수가 없겠죠. 아니 정말 좋은 노래에다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명곡에다가 제가 가사 짜장면 먹고 싶어, 떡볶이 맛있어, 짬뽕 맛있어 이런 가사 쓰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는 말하는 순간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송라이터들이 힘든 거지. 오케이, 자, 요 흐름 알겠어. 이 정도 파악하면 됐는데. 자, 계속 갑니다. 이런 장면 한번 그려보래요. 그러니까 예시를 든다라는 소리죠. 그게 무슨 예시합니까? 송라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 앞에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도 있고요. 지금 코드를 가지고서 연주를 시작하고요. 만들어냅니다. 어떤 감정이라던가 분위기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식을 받으면서 이게 좀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자극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걸 만들어낸대. 요거 왜 빨리 해석했냐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가사가 없는 상황이죠. 항상 중심 소재랑 연결해야 돼요. 주제랑 연결해야 돼요. 이 빈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 치고 있네, 기타 치고 있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방금 말했던 가사가 없죠. 피아노 치죠, 기타 치죠, 가사가 아직 없어. 그러면 뭐라고요?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이제 송라이터가요, invent a melody, 이제 멜로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약간 노래 만드는 과정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어떤 거냐면요, 단어들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필요하고. 그게 뭔데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근데 여기서 눈치채셔야죠. 여기서 말이 필요하다라는 순간, 단어들이 필요하다는 순간이 뭐예요? 이제 가사가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처음에 분위기 만들어내고요. 좀 슬픈 분위기 한번 갈까요? 어릴 때 모의고사 치느라 힘들었으니까 되게 슬픈 분위기 막 피아노로 드드드드 하면서 되게 슬픈 분위기 만들어내고 거기서 약간 더 멜로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합니까? 이제 노래로 갈 거면 가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사가 필요한 순간이 딱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있네.
그 뭐라고요? 가사가 필요한 순간은 자 이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가사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가사에 대해서 이 중심 소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의미 형성이라 그랬었고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되는 거래요. 구체적 또는 특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좀 두루뭉술했던 것들이 가사가 붙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뭐 슬픈 또는 행복하게 들리는 그런 이 코드의 전개 또는 진행이네요. progression. 코드 진행은 list, now direct 향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곳에 일반적인 어떤 슬픔 또는 행복으로 가야 됩니다. To particular human situation, 그 특정한 인간의 상황으로요. 요게 지금 왜 강조가 돼 있냐면요. 특정한이 specific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분위기만 만들었죠. 오늘 약간 우울한 분위기야. 새드하게 좀 만들어 볼까? 새드하게 이렇게 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좀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하이픈이 있죠. 이제 요렇게 들리는 분위기나 이런 멜로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사를 붙이게 된다는 거는 이게 특정한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되게 슬픈 멜로디가 있어. 내가 만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다. 뭐 예를 들어서 오그라들지만 그녀가 나를 떠났을 때 난 방에 혼자 있었네. 이런 가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특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가사를 붙이는 순간 그게 어떤 이별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 아픈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사는요. is the place, 어떤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인데요. where의 수식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pure한 뮤직. 이때 pure하다는 거는 뭔가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음악에서 감정적으로 연상되는 것들이요. are defined. 딱 정해지는 겁니다. 됐네. 정해지는 겁니다. 뭐로써요? 형용사 하나가 들어가죠. 이런 인간의 어떤 관심사나 이벤트로요. 가사. 이 중심 소재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빈칸 문장에. 가사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주 순전했던 그런 이제 감정으로만 느껴졌던 것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굉장히 여기 뭐 들어가야 됩니까?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특정해야 되고요. 위에서는 specific이나 particular과 비슷한 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봤더니 정확하게 구체적인 있죠. concrete 있잖아요. concrete. 1번 답해 주시면은 되는 거. 나머지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obscure이라고 하죠. 모호한. 정답의 반대 아닙니까? 구체적인 거에 반대 모호한이잖아요. 정답의 반대입니다. 2번 답한 분들은 정답의 반대인데 근데 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가사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사 쓰면은 구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를 파악을 못하면은 그냥 그럴듯한 거 답하거든요. 솔직히 obscure 멋있잖아요. 모호한, 애매모호한 단어 멋있죠. 그냥 쓱 그냥 답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3번 ethical 이건 솔직히 안 하셨겠죠. 윤리적인 거 너무 이상하고 unforeseen 예측 못한 이것도 좀 이상하고 exaggerated 과장된 이것도 느낌 좀 없고 아마 빠지셨다면 2번으로 많이 빠졌을 것 같다라는 저 뭐 통계를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저의 직감이 있고 아마 실제로도 그러실 겁니다. 나머지는 느낌이 좀 달라. 약간 중식집에 저기 막 피자 놓은 것처럼 나머지는 약간 느낌이 다르고 지금 2번은 느낌이 좀 결이 비슷하거든요. 아마 많이 답하셨을 건데 주제 파악 안 되면은 그렇게 이상한 대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It's like 그 뭐와 같은 겁니까? Translation 번역이죠. 뭘 번역하는 건데요. From one medium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음악적인 분위기는요. 딱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가사 덕분에. 가사 때문에 어떻게 집중됩니까? 딱 하나의 맥락이라던가 딱 하나의 목소리, 딱 하나의 인간의 드라마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도 집중된다라는 것도 이게 구체화가 되는 거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다음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원래 노래를 만드는 게 처음에 분위기만 만들어요. 그래서 멜로디 만들어요.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작아지죠. 거기서 이제 가사가 붙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별이 됐건
뭐 효도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사가 붙으면 구체적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도요. 1번에 concrete한 구체적인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obscure 모호한이고요. ethical 윤리적인, unforeseen 예견하지 못한입니다. 이거 예측을 못한 거고요. exaggerated는 과장된 거. 네, 요거는 그냥 조금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이었고요. 2번 아닙니다. 1번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주제를 잡아야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또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또 이제 다음 강의 해가지고요. 저는 다시 오후에서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마지막 힘을 좀 내시고요. 다음 강의 잘 들으시고 저랑은 또 오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